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요즘 자본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돌아가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놓고 신구 자본 세력의 대결 양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의미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 반등세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였는데, 먼저 금리 이슈가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까지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전격적인 인상을 단행한 상황이 악재성 재료로 역할을 해준 건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연준도 예상을 뒤집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 이게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금리 선물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루 전까지 80%를 넘어섰던 금리 동결 가능성은 다시 60%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키웠고, 미국에서도 주택 구입 수요가 약화되면서 주택 모기지 신청 30년 최저 수준을 확인해줬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SEC 덕분에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 역시 어수선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SEC의 헛짓에도 불구하고 27,000달러 위로 다시금 반등을 해주면서 나름의 모멘텀을 선보였었던 비트코인은 다시 26,000달러 초반까지 후퇴하며 상당히 중요한 라인에서의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완전 헬 상황 한 번 더 바라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안도할 수 있는 지금 꽤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부 이슈는 모처럼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조지려는 SEC의 진짜 의도, 이 증권성 구분과 관련한 법안 마련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성 이슈를 놓고 전쟁 선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로스 펀드가 제시한 기성 금융 세력들과 관련된 해석이 눈에 띕니다. 미국의 혼란은 누군가에겐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의 여러 움직임들도 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플 소송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소송 기대감 더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XRP의 시세 반등, 상승, 폭등에 대한 전망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이 대형 중앙화 거래소 조직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거래소에 있는 내 자산은 안전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제 당연한 현실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 물량을 분산 보관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이낸스에 있던 물량 일부를 디센트 월렛에 옮겨놨습니다. 이런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내 자산을 내가 직접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콜드 월렛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멋이게 합니다. 증시를 어수선하게 만든 건 우선 금리 이슈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까지 예상과 달리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고조시킨 겁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3월과 4월 2달 연속 금리 동결을 한 뒤에 다시금 이번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히나 연준 FOMC 금리 결정 직전에 공개가 되는 5월 CPI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 미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봐도 하루 전만 해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를 넘겼었는데, 지금은 다시 60%대로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지고 국채 금리도 오르고 이래저래 시너지를 내면서 증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더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수요가 약해졌고 이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보인 것이고 이게 또 예상보다 빠르게 빠지다 보니까 우려를 조금 더 키웠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도 주택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수요가 빠지면서 모기지 신청이 30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지금이 집 살 때도 아니고 사고 싶어도 엔간해서는 사기도 어렵다. 주택 부문의 침체,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금리 상승과 재택근무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멘트도 날려줬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주요 대도시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진작에 30% 이상을 훌쩍 넘기면서 이게 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이 같은 위기 가능성을 이번에 언급한 건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60% 이상이 미국 중소형 은행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높아져서 대출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에 이게 또 은행 부실로 이어져서 파산 이슈까지 번질 수가 있고 이게 또 동시에 관련 파생 상품들까지 끌어내리면서 증시를 압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미국 밖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거시경제 환경이 참 골 때리게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간단치 않은 것은 이번에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안이 통과가 되면서 정부의 빚잔치가 임박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채 한도는 풀렸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부채 경제가 더 강화되는 상황이 적어도 몇 달 안에 확연하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은 미국 재무부가 올해 말까지 1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34조 원 규모의 단기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리면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와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질 테고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이건 당연히 은행에는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했던 투자자들이 국채 매입을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데 금리 인상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결국 위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채를 통해서 경제 시스템을 부양하는 이런 상황을 놓고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도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때늦은 대규모 부채 위기에 놓였다라면서 금리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더라도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고 정치적 분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규모 부채 위기의 시작점에 있다라는 건데 뭔가 간단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꽤나 어수선합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급락 뒤 회복 양상을 확인했었지만 지속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규제 이슈 압박에 비트코인은 다시금 26,000달러 초반까지 후퇴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지를 받아주면 참 좋은데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 개판 5분 전이다 보니까 이 상황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8% 주변에서 간당간당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곰 세력이 25,250달러로 다시 후퇴시키려고 노력을 할 건데 이게 먹힐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황소 세력이 달려들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줄 경우에는 채널 저항선 돌파 시도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게 성공하면 31,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흐름이나 전망보다는 미국 SEC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친 구판이 어떤 강도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시간이 갈수록 뭔가 추가로 나오곤 있는 상황인데 SEC가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등의 자산 동결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SEC가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창펑자원은 마켓메이커 메리트피크 또 시그나체인을 통해서 기업 자금과 고객 자산을 함께 보관하고 이걸 마음대로 사용했다. 메리트피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키비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데 키비전 역시 메리트피크와 시그마체인 등과 마찬가지로 창펑자오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키비전에서 메리트피크로 송금된 자산은 110억 달러, 이건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가 보유한 220억 달러 가운데 일부였다. 또 시그마체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의 실제 법인으로 추정되는 BAM 트레이딩으로부터 약 5억 달러를 키비전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함께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의 출처, 그 이동 내역이 어떻게 증명이 됐고 실제 어떤 용도였는지까지가 증명이 됐는지 그것까진 이걸 통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SEC가 나름의 준비를 좀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내부 거래 상황이 SEC로 흘러간 데는 이 바이낸스 US의 전 CEO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캐서린 콜리 전 CEO의 증언이 제소 증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SEC가 바이낸스 내부자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할 때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는 별개의 회사가 아니었다. 두 회사는 원래 커스터디, 마스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상표권 등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 따라서 바이낸스 US는 바이낸스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 이런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창펑자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상황이기도 한데 소환장에 적시된 이 창펑자오의 현 거주지 몰타로 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환장이 송달되면 21일 안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인 창펑자오는 이번 소환은 미국 SEC 준수 프로세스의 일부이고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내가 직접 소환에 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소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 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업계의 대표적인 로비그룹인 블록체인 협회는 SEC가 법은 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송만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법원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거라고 확신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 우리는 법정에서 SEC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실질적인 산업 이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빠른 종결을 기대하진 않는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소송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디지털은 현재 다수의 사업을 미국 이외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SEC의 동시다발적인 거래소 조직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 배경, 그 진짜 의도는 뭘까? 이와 관련해서 소로스 펀드의 CIO의 분석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던 피츠패트릭 CIO는 이번 SEC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소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안길 것이다. SEC의 조치로 일부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전통 금융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잘못된 점이 많았다. 이번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이 고객자산 분리 운영이 시행된다라면 투자자들에게는 분명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이 설득력을 더하는 것은 월가에서 세력 자본으로 불리는 대형 기관들이 어벤져스급 팀을 꾸려서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출범시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블랙록과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등은 이미 올해 초에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을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영혼도 팔아넘길 돈귀신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공동 지분을 가진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시대의 먹거리가 될 정도로 엄청난 수익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미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이걸 레거시 금융들이 먹어버리겠다라는 의도를
현실화시킨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소로스 펀드 CEO의 말처럼 그동안 규제 당국의 규제 이슈에 적응해오고 그것의 장점과 구멍도 잘 알고 있는 이들 대형 기관들은 SEC가 좋아하는 수준의 고객자금 분리 또 투자자 보호 원칙 얼마든지 만들고 이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기소 사건은 약간의 음모론적 관점을 덧붙이자라면 빚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정부와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월가 세력들의 연합작전, 결탁 양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언급했던 것처럼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제소 사건이 단기간 안에 법정 공방을 전폭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뜸을 좀 들이더라도 주변 상황을 봐야 하는데 그건 바로 리플 소송 결과입니다. 소송 결과가 리플에 우호적으로 나올 경우에 SEC의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 SEC에 유리하게 소송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SEC는 더 속도감 있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월가의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SEC의 이번 제소 사건들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여부다.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명확성은 리플에 대한 SEC의 재판에서 나올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인 논쟁이 됐다. 미국 규제 조치는 유감스럽지만 시장에 대한 위협은 아니고 암호화폐를 떠나야 했던 대부분 자본은 이미 이탈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기소 이후에 3% 정도 하락한 걸 보면 악재가 완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또 돌아서 리플 이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전폭적인 전망들 최근 들어서 부쩍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XRP 월간 차트입니다. 이미 거대한 삼각 수렴 패턴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MACD 골든크로스 교차 직전 상황, OBV 역시 2018년 이후 지속됐던 저항 돌파 직전 상황, 종합을 하면 XRP 랠리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세 가지 시그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가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XRP가 거의 유사한 기간에 강세와 약세를 반복했다라는 건데 과거 2017년까지 25개월 약세장, 그 뒤로 12개월 강세장, 그러다 또 26개월 약세장, 그리고 나서 13개월 강세장, 2021년 고점 찍고 나서 27개월 약세장, 최근에는 하단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4개월은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나름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중후반까지 XRP가 어디까지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피보나치 확장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먼저 $5 찍고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 1618에 해당하는 27달러 랠리, 이런 상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별다른 분석 근거 없이 이 상황에 따른 XRP 가격 폭등 가능성 수준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건 그냥 기분 전환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 합의 결정이 나오면 13.59달러, 모든 거래소 재상장이 이루어지면 157.29달러, IPO가 진행되면 2,948.34달러, 글로벌 CBDC 시대가 도래하면 59,238달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소송 합의 이후에 IPO 발표까지 잘 나와준다라면 10달러 이상 치고 올라가는 힘, 그런 모멘텀 정도는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조금 더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